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9시 뉴스입니다. 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 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됐는데 지역별로 제각각인 특례 조항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첫 소식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을 포함해 광주 전남, 대구 경북 통합법안 등 9개 법안이 심사 대상입니다. 이틀간 이어지는 소위에선 지역별로 제각각인 특례 조항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 방식 등 핵심 쟁점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까지 이어지는 법안 소위에서 미진한 특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대정부 질문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중앙부처가 특례 조항 상당수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지역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는 일단 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지역별 특례 조항은 법 통과 이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특례 문제는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지는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추가해 간다. 이렇게 지금 애초부터 그런 2단계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이달 중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빈껍데기 통합이자 입법 폭주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통합특별법은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으로 상임위 통과 여부가 입법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전시 의회가 여당 주도의 대전 충남 행정통합 법안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동의한 통합 법안에서 기본 정신과 전제가 크게 벗어난 만큼 직접 주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건데 이장우 시장이 행안부에 실제 주민투표를 요청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대전시의회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 속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동의한 통합법안과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이 본질적으로 달라 주민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안부 장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법안에 담기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이달 중 통합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 억지력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주민투표에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수긍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주민투표는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4월 4일까지 할 수 있는데 절차를 따르자면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통합을 방해하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국민의힘 대전 충남도당과 양 의회 의장도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전시민 모임인 꿈돌이 수호단은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전시의회 앞에서 주민투표와 시민 동의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 2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행정통합에 대비한 지방의회 구성과 선출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전 참여연대는 통합 논의가 단체장 권한과 특례에만 집중돼 있고 지방의회 구성과 권한, 선출 기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며 이대로 선거가 진행되면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전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통합 시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하고 기초의회는 완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전 여성단체연합이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가 박정현 부여군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공적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안 전 지사가 정치 행사에 참석하며 공적 영역의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박군수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으며 8년 만에 정치 행사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60대 이상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오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가속을 막아주는 운전 보조 장치가 사고 예방의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보급은 아직 첫 발을 뗀 수준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택시 운전자가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지만 요란한 경고음만 날 뿐 속도는 붙지 않습니다. 운전대 옆에 손바닥만한 크기로 GPS와 함께 붙어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덕분입니다. 지난해 8월 장착해 6달 정도 사용 중인데 불편함보다 만족도가 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갈 때 경보음이 울리니까 과속할 염려가 없고 불편한 거 크게 없습니다. 지난 4일 서천에서 일어난 돌진 사고도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게 원인으로 추정되는 등 새해 들어서도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일 대안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장착 의무화는 3년 뒤인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마저도 신차만 대상이고 기존에 판매된 차량은 장착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 화물차 3,200여 대에 방지장치 설치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지만 고령 운수 종사자 수가 20만 명 수준인 걸 감안하면 전체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본인이 개인 돈을 들여서 설치했을 경우에 연간 보험료를 일정 부분 할인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적성 검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준다라든지 이런 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확인된 페달 오조작 사고만 109건, 51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안전장치 설치를 늘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지난해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충현 씨의 동료인 재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 KPS에 직접 고용됩니다. 고 김충현 씨 사망 이후 구성된 정부와 민간 협의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한전 KPS가 발전 설비 하청 노동자 59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탈석탄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고 고용 안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차례상 준비하는 분들은 장바구니 물가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올해 설에는 떡값이 크게 오른 반면 과일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어디서 장을 보는 게 가장 유리한지도 짚어봤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 천정부지 솟은 물가에 지갑 열기가 무섭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작년 기준 해가지고는 원하는 만큼을 잘 살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써야 돼요. 올해는 특히 떡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쌀 생산량 감소로 원재료인 쌀값이 폭등하면서 가래떡 가격은 지난해보다 28.8%나 뛰었습니다. 신선식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기는 마찬가지. 달걀과 닭고기, 돼지고기 목심, 쇠고기 등심이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인해 계란 가격과 닭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서 돼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전년도 대비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과일과 채소류는 지난해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와 사과 값은 각각 31%와 17.8% 하락했고 무, 배추, 약과, 국산 곶감도 가격 인하폭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장 보는 게 더 유리할까? 소비자 교육중앙회 대전시 지부가 대전 유통업계 24곳을 대상으로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했더니 백화점이 63만 8천 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형 유통매장 39만 9천 원,
기업형 슈퍼마켓 35만 6천 원, 전통시장 34만 6천 원 순으로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치솟는 설 물가에 정부와 지자체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꼼꼼한 가격 비교와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다소나마 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 화물차와 수산시장에서 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전시 학하동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유성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여파로 일대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서 한때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또 오후 1시 반쯤에는 보령시 신흥동 대천항 수산시장 1층 횟집에서 불이 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인명피해 없이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천안시 신방동 새말 사거리 일대 하수관로에서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천안시는 역류한 하수관에 대한 긴급 복구에 나서는 한편 관로에서 다량의 생활 폐기물이 발견됐다며 원인 조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다단계 투자 사기 화장품 업체 지사장으로 활동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당 업체의 천안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며 2015년부터 7년 동안 70여 명에게서 1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고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직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오피스텔 매물을 올린 뒤 위조 신분증과 등기 서류를 제시하고 계약금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등기사항 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청은 설 명절 성묘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내일부터 23일까지 임도를 한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되는 구간은 국가 임도 9,576km와 전국 시군구가 관리하는 18,099km로 폭설과 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거나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은 제외됩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에 있는 만큼 임도 이용 시 화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는 근대 양조시설 예산 신암 양조장이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예산 신암 양조장은 한일 절충식 목구조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 양조 기술과 생산 공간이 잘 보존돼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충청남도 문화유산 등록은 8곳으로 늘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스페인 1차 전지훈련을 마치고 경남 거제에서 슈퍼컵을 대비합니다. 대전 선수단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거제에 2차 훈련지를 꾸리고 전남 드래곤즈 등 K리그 팀과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북과의 슈퍼컵 경기에서 팬들이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화이글스배 고교 대학 올스타전 경기를 정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대학 올스타전은 참가 선수 133명 중 107명이 프로에 진출해 프로야구 등용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 올스타 선수들의 프로야구 육성 선수 입단 사례가 늘어나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수석동과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일대가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